대표님, 그럼 만약에 100만 유튜버다 이러면 어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튜버가 신청할 수 있으려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창조 기술이 남달라서 엄청 많은 돈을 벌었다? 아니면 그거를 수상을 받을 정도 수준이다? 아니면 그런 경쟁에 대해서 어떤 등급을 매겼을 때 뭐 최고 등급이다? 뭐 이렇게 결국 이분에선 독보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가 없어요. 이민관은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그들 심사 기준에 만족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심사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모든 심사의 기준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미국 이민법으로 규정으로 정책으로 이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로 다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한마음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성격으로 드러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제 기억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미국 투자이민이었어요. 실제로 이민관한테 거절 레터를 받았어요. 근데 그 거절 레터를 해석한 결과 담당 심사관이 잘못 해석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걸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걸 소송을 했고 소송 결과 1년도 안 돼서 승인서로 다시 재발급이 돼서 그분의 이제 영주권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민회사들이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히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이민관들이 초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충분히 이 업무적인 파악을 못해서 거절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제가 4건의 소송을 했지만 다 이겨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이 긴 경험 속에 딱 한 분만 저랑 다르게 이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그 소송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한방 같은 경우는 이민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거절된 사례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아요. 소송만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의 차별성이죠. 네.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와 일을 한다는 거. 대표님, 제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야 될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개별 상담을 하거나 세미나 때 물어보는 5가지가 있어요. 동기가 적절한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세법적으로 주의할 건 없는지. 세법은 양쪽 세법을 다 준수해야 돼요. 양쪽에 살고 있다면. 한쪽을 포기하고 넘어가면 한쪽 몸은 지키면 돼요. 영주권은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숙제가 있어요. 영주권자로서 지켜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영주권 유지하는 요건이에요. 그 요건이 정말 나한테 영주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요건인지 꼭 확인하셔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상황상 가장 빠른 이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민 부류 중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비교해 보시고 그게 나한테도 괜찮다라고 하면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민 종류를 좀 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유지한 후에 시민권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연관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저는 미리 체크해드려요. 이렇게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고용 스폰서는 찾진 못했는데 한국에서 뭐 PD를 했거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브랜드 마케터였거나 아니면 개원의다. 근데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일자리를 제안해준 스폰서는 못 찾았는데 보통 대부분이 교육 목적으로 영주권을 따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영주권은 EB 1, 2, 3, 4, 5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분이 주신 이력서를 가지고 이민의 방법을 제시해줘요. 만약에 하나밖에 안 되면 그 하나밖에 방법이 없고요. 이민의 방법 3가지가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취업할 수 있는 고용주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러면 방법이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짧게, 가장 돈 덜 들고 이렇게 골라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사다. 그러면 대부분 의사들은 NIW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국 이민국에 선호하는 분야예요. 미국 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인력자.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NIW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방송국의 PD다. 근데 그 PD가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작품으로. 이렇게 되면 이비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밑에 그냥 카메라맨 정도로 일했어요. 근데 수상한 적 없고 그냥 보조적인 카메라맨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고용주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미국 안에 적당한 고용주가 있나?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애매모호해요. 근데 꼭 영주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럴 땐 투자이민밖에 없어요. 네, EB5라고 하는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이민은 나이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만 17세짜리 미국 유학생의 투자이민도 진행한 사람이에요. 또 80세 노인분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 하나의 바람으로 신청하신 분의 투자이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제가 17세부터 80세까지 해본 상황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이민은 접근하시기가 쉬워요. 투자 조건이 지금 80만 달러예요. 11억의 투자금을 모아서 그 모은 자금을 내가 미국 안에 있는 한 기업한테 빌려주는 형식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기업한테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받은 기업은 그 돈을 써서 미국에 고용 촉진을 하면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끌어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즘 미국 투자이민이 가장 이게 통계적으로 안정된, 그다음에 돈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던 프로젝트 유형이 부동산 개발사가 소유한 부지에 건물 올리는, 부지를 만드는 걸 수평공사라고 해요. 거기에 건물 올라가는 걸 수직공사라고 하거든요. 이 수직공사인 상태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안전해요. 이런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 경우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사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빌딩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은행 돈보다 싼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다가 쓰려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금의 이런 흐름 때문에 많은 분이 생각할 11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적지 않고요. 11억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투자하실 만한 분들은 국내에 좀 많죠. 그런데 대표님이 투자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이민법상 투자이민의 심사 기준,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수행했을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에 벗어나는 당신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걸 보장하겠다라는 만약에 각서 또는 계약서가 있다면, 투자 약정서가 있다면 그 약정서가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너무 강조를 계속하죠, 리스크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거나 리스크가 없는 거나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는 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셔야 돼요. 이 투자 수행할 때 리스크가 있는 투자야? 그럼 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럼 정말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네, 이민법상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돌려받지 않을 거라는 안정장치를 찾아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럼 대표님들은 이런 프로젝트들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기준이 있으세요? 네, 실은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을 안전장치를 찾아내기 위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실패한 것들은 무엇인지, 성공한 것들은 무엇인지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그 통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개발사가 이미 자기 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해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형태의 부동산을 수직공사하는 데 이 돈을 끌어가는 걸 주로 하는데, 이유가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프로젝트가 안전하다는 거. 근데 그러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한테 제가 주로 제시하는 건, 투자 기간이 너무 길면 일단 천재지변 같은 거에 대한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투자 기간, 그리고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사의 부지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일부를 담보를 준다든지 프로젝트 전체를 담보를 해서 개발사는 우리 돈을 갚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아무 영업이익도 가져갈 수 없다든지, 이렇게 우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상태죠. 대표님, 오늘 이민의 A부터 Z까지 다 모두 자세히 알아보봤는데요. 너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음 이민법인의 미래나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한국이란 또는 인류가 이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한마음이란 이름이 남아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민이라는 어떤 회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을 때 마지막 남아있는 회사, 그래서 이런 또 어떤 방송이 있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민회사 대표로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 바람은 이 비즈니스가 필요한 그 순간까지 이 한마음이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한테 참 좋은 회사고 특별한 회사고 이런 회사로 기억돼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마지막 멘트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마음의 행보에 대해서도 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